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샤오미는 올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19%의 삼성에 이어서 17%의 수치를 보이며 세계 2위로 우뚝 섰습니다. 애플이 14%로 그 뒤를 이었죠. 샤오미가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2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지금부터인데요. 6월로 한정을 해버리면 샤오미는 드디어 삼성과 애플을 뛰어넘었습니다. 카운트포인터 리서치에 따르면 샤오미의 6월 스마트폰 판매량은 1974만 대, 17.1%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1812만 대, 15.7%를 판매한 삼성이 2위, 그리고 1647만 대, 14.3%를 판매한 애플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지형도가 삼성, 화웨이, 애플의 3강으로 정리되었었다면 화웨이가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나락으로 떨어진 뒤에는 시장의 지형도가 삼성, 샤오미, 애플 3강 구도로 재편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4위, 점유율 10% 초반 정도의 업체였던 샤오미가 어떻게 화웨이와 애플을 제치고 세계 2위 스마트폰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샤오미의 급부상에는 화웨이의 나락이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서 화웨이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삼성이 화웨이의 글로벌 점유율을 흡수하면서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더욱더 굳게 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았죠. 하지만 시장의 양상은 매우 재미있게 흘러갔는데요. 화웨이가 가졌던 시장 점유율을 삼성이 아니라 중국의 기업이었던 샤오미, 오포, 비보가 사이좋게 나눠 가지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시장에서조차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중국 기업들에게 내주고 있는 형편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삼성전자는 한국 이외에 주요한 안방으로 여겨졌던 유럽 지역에서도 최초로 선두를 샤오미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샤오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모든 유럽 지역에서 갤럭시가 패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억 이상 인구를 가지고 있고 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리나라보다 많은 인구를 가진 스페인과 이탈리아 시장에서 갤럭시가 밀렸다라고 하는 것은 되짚어 보아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떠오르는 신흥 시장인 인도에서 샤오미는 중저가와 온라인 판매를 앞세워서 28.4%의 점유율을 가져가서 17.7%에 그쳐버린 삼성전자를 크게 따돌렸습니다. 이제 인도 시장은 샤오미의 대표적 텃밭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삼성 갤럭시는 주요 시장에서 입지를 계속해서 빼앗기면서 세계 1위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죠. 이전에는 갤럭시 천하라고 불릴 만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생태계에서 갤럭시의 입지는 굉장히 독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샤오미에게도 허덕거리면서 겨우겨우 경쟁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걸까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베트남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악화되면서 삼성 스마트폰의 50%가량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의 가동이 셧다운되었기 때문입니다. 출하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니 판매량도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삼성이 악조건 속에서도 점유율을 잘 방어해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삼성의 생산이 주춤할 때에 샤오미가 빠르게 빈 시장을 잠식한 영향이 크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베트남 삼성 공장이 정상화가 되고 출하량이 회복이 되면 다시 1위를 탈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삼성 측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화웨이가 골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샤오미가 화웨이의 점유율을 대거 끌어오는 동안 오히려 삼성의 점유율은 소폭 하락했냐는 것입니다. 분명 삼성도 세계 1위 스마트폰 제조 기업으로서 화웨이가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점유율이 점점 더 퇴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더욱 절망적인 것은 삼성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갤럭시 S 시리즈의 부진에 있습니다. 갤럭시 S20에 비해서 후작인 갤럭시 S21은 그 판매량이 더 저조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격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S20보다 덜 팔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격 인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점유율이 점점 낮아지는 것은 베트남이 아닌 근본적인 부분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삼성 갤럭시 시리즈의 하락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샤오미의 점유율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화웨이의 점유율을 흡수한 영향이 가장 크지만 그와는 별개로 삼성 갤럭시와 샤오미 스마트폰을 비교했을 때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부분들이 샤오미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매력이 더 넘친다는 거죠. 그렇다면 갤럭시의 매력이 떨어져 버린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첫 번째, 일단 브랜드 전략이 일관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갤럭시 브랜드의 신제품 발매 주기를 보면 뭔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갤럭시는 S20 시리즈까지 상반기 S 시리즈, 중간에 A 시리즈를 내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갤럭시 노트 시리즈, 그 다음에 또다시 A 시리즈, 이런 나름의 출시 루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출시 루틴에 S 시리즈가 부진하다고 중간에 FE를 끼워 넣어요. 그리고 FE의 반응도 시원치 않으니까 또 다른 신제품을 끼워 넣습니다. 계속 신제품을 끼워 넣어서 밀어내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갤럭시 시리즈가 프리미엄 브랜드답지 않게 신제품 발매 주기가 매우 들쑥날쑥하다는 인상을 시장에게 심어준 거예요. 이런 신작 밀어내기 전략을 계속할 경우 갤럭시라는 브랜드가 어떤 소비층을 겨냥한 브랜드인가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딩 전략을 펼치기가 매우 어려워지죠. 여기도 충족시켜야 되고 저기도 충족시켜야 되니까 브랜딩이 안 되는 거예요. 소비층이 여러 층으로 나뉘기 때문에 어떤 기기에 힘을 싣고 어떤 특성을 어떤 기기에 어떻게 부여할지가 굉장히 애매해져 버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등의 조바심은 역효과를 내기 마련이죠. 모든 소비층이 어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타겟층을 확실하게 정하고 그 타겟에 특화된 마케팅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침을 통해서 브랜딩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것이 갤럭시 브랜드를 제고하는 데에는 더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이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품질입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갤럭시가 이제까지 시장에서 구축해온 기술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공돌이들을 갈아 만든 폰, 이런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기술 혁신에 특화된 하이테크 기기의 이미지가 강했던 것이 갤럭시 브랜드의 강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브랜딩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이테크 기기의 이미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갤럭시의 기본 품질에 대한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깝게는 갤럭시 S21의 발열 이슈를 들 수가 있죠. 물론 스마트폰이라는 밀폐된 내부 공간에서 고사양의 퍼포먼스가 필요한 작업을 빈번하게 실행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발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거는 어느 스마트폰이나 고질적으로 달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아이폰이라고 해서 절대로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폰도 오래 사용하면 뜨끈뜨끈해져요. 그러나 아이폰과 갤럭시 21의 최대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이폰은 발열을 용인 가능한 수준에서 적절하게 통제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갤럭시 S21은 발열 제어에 완벽하게 실패했어요. 업데이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이 발열 이슈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갤럭시 S20의 카메라 초점 이슈는 S20 부진에 기름을 끼얹어 버렸죠. 처음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한껏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지만 카메라 초점 이슈, 그리고 카메라 어플 버벅임 등 기본적인 부분에서 결함이 드러나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정말로 엄청나게 실망을 크게 했다는 것이죠. 주력 기능으로 밀었던 카메라 기능에 결함이 터졌으니 이미지 추락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갤럭시 S21의 발열 이슈까지 연이어서 터지니까 이제는 기술의 삼성, 혁신의 갤럭시라고 하는 이 브랜딩 이미지가 무색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주력 플래그십인 S 시리즈의 결함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한다면 다시 갤럭시 화형식을 거행해야 될지도 몰라요. 반면 간단하게 샤오미를 살펴봅시다. 샤오미는 삼성이 이렇게 삽질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 화웨이의 점유율을 꾸준하게 흡수해 나갑니다. 이로 인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나가고 있어요. 또한 품질과 혁신 면에서도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급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단순히 화웨이 몰락의 반사 이익이라고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은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불타오르는 불량 애니콜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불량 제품을 만들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던 그때의 도끼를 다시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S22가 지금 기대를 한껏 받고 있죠. 왜 그렇죠? AMD와 합작하여 출시되는 최초의 AP인 엑시노스 2200이 탑재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루머가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스냅드래곤은 물론 애플 A 프로세서마저 씹어먹는 괴물 성능, 이것이 실제로 발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삼성이 진짜 절치부심을 했구나 라는 소리가 시장에서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전에 삼성은 갤럭시 S10부터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한 이 불량의 그림자를 어서 빨리 벗어던져야 해요. 또한 일관된 브랜딩 전략을 통해서 추락하고 있는 갤럭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샤오미 같은 잡탕 기업에게 다시는 1위를 빼앗기지 말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절치부심해야 됩니다. 이상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